딸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행복, 자존감, 실패, 삶의 태도, 살아가는 이유, 가치관을 따라가는 성장 이야기. 일장 행복이란 뭘까? 땅콩은 햇살이 가득한 거실에서 졸고 있었다. 작은 털북숭이 강아지였지만 따뜻한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늘 사람들 곁에서 행복을 느꼈다. 지원은 그런 땅콩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행복은 뭐지?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리지만 지원은 오늘도 그저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지원의 발밑에 앉아 꼬리를 흔드는 땅콩을 바라보며 지원은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 안에 있다는 걸. 2장 자존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산책 중 지원은 땅콩과 공원을 걷고 있었다. 땅콩은 뛰놀다 갑자기 길가에서 고양이를 향해 짖었다. 고양이는 놀라 도망쳤고 지원은 민망했지만 웃음이 났다. 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지? 지원은 속으로 생각했다. 자존감은 나를 스스로 믿는 순간부터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 땅콩처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자존감의 시작이었다. 3장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늘도 지원은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져 낙심하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는 지원의 무릎 위에 땅콩이 올라왔다. 따뜻한 체온과 말 없는 위로가 전해졌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건 내가 처음이야, 땅콩. 실패는 창피한 게 아니었다. 땅콩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주저하지 않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기회라는 걸 지원은 땅콩에게 배웠다. 4장 삶을 대하는 태도. 여름날 지원과 땅콩은 숲길을 걸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지만 땅콩은 꼬리를 흔들며 비를 맞고 뛰었다. 지원은 그런 땅콩을 보며 생각했다. 삶이란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구나.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쳤더라도 웃으며 나아가는 것. 삶을 대하는 태도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땅콩은 늘 지금 이 순간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었다. 지원도 그렇게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다. 5장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법.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그 물음은 언제나 어렵고 무거웠다. 하지만 땅콩을 바라보는 순간 지원은 알 수 있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는 충분해. 땅콩이 있다는 사실, 그 작고 따뜻한 존재가 지원의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6장 너만의 가치관을 세워라. 어느 날 지원은 결심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 하든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살기로. 땅콩은 늘 자기답게 행동했다. 기분이 좋을 땐 꼬리를 흔들고 싫을 땐 등을 돌렸다.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지원은 다짐했다. 나도 나답게 살 거야.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따라갈 거야. 그게 내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나라는 사람을 잃지 않는 방법이니까. 에필로그. 내가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지원은 땅콩과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다. 실패하고 웃고 울고 다짐했던 모든 순간들. 그 중심엔 항상 땅콩이 있었다. 너와 함께한 이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땅콩아, 언젠가 너도 나보다 더 멋진 존재가 되길 바라. 땅콩은 조용히 지원 옆에 기대었다.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숨결. 그 순간 지원은 확신했다. 삶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제목 땅콩과 걷는 길. 주요 인물. 나 60세 30년 차 치과기공사. 조용하지만 깊은 내면을 가진 인물. 행복과 성장을 삶의 가치로 삼고 있음. 아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사람. 때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가장 큰 지지자. 딸 26세 사회 초년생. 삶에 부딪히며 때로는 지치지만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 땅콩. 나의 일상과 감정을 함께하는 반려견. 대사는 없지만 큰 위로와 통찰을 주는 존재. 1장. 평범한 아침, 특별한 산책. 새벽 6시,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다. 어릴 적엔 시간이 부족하더니 요즘은 시간이 남는다. 땅콩이 꼬리를 흔들며 내 옆으로 온다. 그래, 산책 가자. 내가 무심히 내뱉은 이 말에 녀석은 세상을 얻은 듯 행복한 눈빛을 보낸다. 목줄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고 조용한 동네를 걷는다. 딸은 아직 잠들어 있을 테고 아내는 오늘도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겠지. 산책길에서 나는 자꾸만 30년 전의 나를 떠올린다. 첫 직장을 얻었을 때의 설렘, 실수와 실패로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처음 내 손으로 누군가의 웃음을 되찾아준 순간.
일은 손끝으로 했지만 마음은 늘 사람에게 닿아 있었다. 요즘 들어 나는 자주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충분히 성장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왔는가? 땅콩이 발걸음을 멈춘다. 조그만 풀숲을 냄새 맡으며 한참을 서 있는 녀석을 보며 문득 든다. 나는 내 삶을 너무 빨리 걸어왔던 건 아닐까? 2장. 딸의 손편지.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아내는 일찍 출근했고 딸도 밤새 야근을 한 탓인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땅콩 밥을 챙기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책상 앞에 앉았다. 늘 쓰던 서랍인데 문득 손이 멈춘다. 작은 흰 봉투 하나.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아빠에게. 어릴 때는 아빠가 늘 바쁘다고만 생각했어요.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조용히 작업실에 들어가 있었던 모습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감내하고 지켜왔는지를요. 나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해요. 조용하지만 든든한 사람. 말은 많지 않지만 늘 옳은 방향으로 행동하는 사람. 나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땅콩이랑 산책하는 모습, 가끔 창문 너머로 보면 정말 따뜻해 보여요. 고마워요, 아빠. 나의 본보기가 되어줘서. 딸이. 나는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웃음 반, 울컥한 반의 기분으로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랑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믿음은 기다려주는 시간 속에 자란다. 3장. 아내와의 조용한 약속. 그날 저녁은 이상하리만치 선선했다. 땅콩을 데리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말없이 옆에 선다. 나도 같이 걸을까? 오랜만에 함께 걷는 길. 말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나란했다. 햇빛이 사라진 골목을 걷다 보니 오랜 세월이 머릿속을 스친다. 아이를 낳고 서로를 오해하고 싸우고 또 웃고 그렇게 견뎌온 시간들. 어느 순간 아내가 말한다. 당신 요즘 많이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요즘 내가 우리한테 잘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아내는 멈춰서서 내 얼굴을 바라본다. 그리고 말한다. 잘해왔지? 말은 안 해도 늘 믿고 있었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린다. 오랜 침묵 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 믿음은 말보다 오래가는 약속이다. 사랑은 그 약속을 지키려는 태도에서 자란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따뜻한 조용함 속에서 오래도록. 4장. 땅콩과 나의 마지막 겨울.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건 11월의 마지막 주였다. 땅콩은 요즘 들어 유난히 느리게 걸었다. 예전엔 산책하자 하면 제일 먼저 현관 앞에 달려오던 녀석이 이제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망설인다. 나는 묵묵히 기다린다. 그리고 말한다. 괜찮아, 천천히 나가자. 하얀 눈밭 위를 걷는 땅콩의 발자국은 작고 불안정하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내 마음 어딘가를 또렷하게 눌러준다. 헤어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랑은 더 조용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진다. 함께 걷던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땅콩의 등을 천천히 쓸어본다. 그 작은 몸뚱이에 담긴 수많은 나날들이 떠오른다. 딸이 초등학생이던 날 처음 데려왔고 내가 직장을 옮기던 해에도 땅콩은 늘 내 옆에 있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을 다 읽어주는 존재였다. 그날 밤 나는 딸과 아내에게 말했다. 땅콩 이제 오래 못 걸을 것 같아.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딸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럼 남은 날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곳만 같이 가자. 그 겨울 우리는 매일 조금씩 밖을 돌았다. 공원, 치과 근처, 땅콩이 좋아하던 사료 가게까지. 마치 작은 여행처럼. 그리고 마지막 날 나는 땅콩에게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마워. 사랑은 끝에서 비로소 진심이 되고 믿음은 마지막을 함께해주는 태도에서 완성된다. 눈이 녹기 시작하던 봄의 초입, 땅콩은 조용히 내 품에서 잠들었다. 나는 더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매일 땅콩과 걷던 길을 혼자 걷기 시작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태도로 지켜온 모든 관계들을 가슴에 품고 5장 다시 걷는 길, 다시 만날 날까지. 봄이 오고 다시 벚꽃이 피었다. 그해 겨울, 땅콩을 보내고 처음 맞는 새 계절이었다. 혼자 걷는 산책길은 처음엔 낯설었다. 괜히 두리번거리며 땅콩을 찾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익숙한 기척처럼 바람이 내 곁을 스쳐갔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땅콩은 없어졌지만 나와 함께한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같은 길, 같은 시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움은 다시 걸음을 떼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사랑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이유다. 딸은 여전히 바쁘지만 퇴근하고 가끔 나를 찾아온다. 아내와는 매주 주말마다 짧은 산책을 한다. 말은 많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내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그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의미는 더 짙어졌다. 나는 이제 알고 있다. 행복이란 건 크고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을 걸을 수 있는 믿음과 함께 걸어주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땅콩은 떠났지만 그로 인해 나는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내 길의 끝에 다다를 때, 그때 다시 땅콩과 걷게 되리라 믿는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더 깊게. 우리가 남기는 건 업적이 아니라 더러운 태도다. 작가의 말.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의 삶을 빌려 모든 누군가의 삶에 보내는 위로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 누군가를 묵묵히 사랑하고 믿고 끝까지 함께 걸었던 당신. 그 모든 발자국이 누군가에겐 등불이 되었을 겁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당신의 걸음이 오늘도 참 따뜻합니다. 에세이 땅콩과 걷는 길. 글쓴이 딸의 시점에서 1. 말이 없어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내 삶에 처음 함께 걷는 존재가 생긴 건 작은 말티푸 한 마리 덕분이었다. 이름은 땅콩. 처음 집에 왔을 때 발보다 눈이 더 큰 강아지였던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하루 끝을 지켜주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회사에서는 필요한 말만 하고 집에선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게 익숙하다. 하지만 땅콩 앞에서는 조금 달랐다. 옷을 갈아입으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면 땅콩은 언제나 내 눈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도 잘 듣고 있다는 그 눈빛 하나로 나는 마음속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자꾸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땅콩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말이 없어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신뢰였다. 2. 아빠를 다시 이해하게 된 순간. 아빠는 평생 조용한 분이다. 30년 넘게 치과기 공사로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않던 사람. 나는 그런 아빠를 무뚝뚝하다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아빠와 땅콩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게 됐다. 말없이 나란히 걷는 두 그림자. 그 순간 아빠가 땅콩과 함께 나눈 시간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아빠에게 땅콩은 지친 삶에 묵묵히 위로를 건네주는 존재였고 아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존재였다는 걸. 나는 그 후로 종종 아빠와 땅콩의 산책에 따라 나간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지만 걷는 속도와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아간다. 우리는 말이 아닌 걸음으로 대화하는 가족이었구나. 나는 이제 그걸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3. 땅콩을 잃어버릴 뻔한 날. 가끔 삶은 아주 작은 균열로 무너진다. 그날도 그랬다. 처음 가는 산책길에서 자전거 소리에 놀란 땅콩이 갑자기 리드줄을 놓치고 달아나 버렸다.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고 나는 사람들 사이를 미친 듯이 헤맸다. 땅콩아 어디 있어? 그때 처음 느꼈다. 이 조그만 존재가 내 일상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다행히 땅콩은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낯선 아주머니 손에 안겨 있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품에 안은 채 펑펑 울었다. 사랑은 떠날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복은 돌아와서 안긴 품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었다. 4. 다시 걷는 길 위에서. 이제 나는 땅콩과 매일 걷는다. 평일엔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주말엔 아빠와 셋이 나란히 걷는다. 패션을 좋아하는 나는 여전히 산책점 거울 앞에서 한참 고민하지만 요즘은 그런 시간마저 소중하다. 그날의 기분 그리고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땅콩은 예전보다 느리게 걷지만 나는 그 속도에 맞춰 걷는 법을 배웠다.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닐까?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주는 것. 5. 사랑은 함께 걸은 거리만큼 남는다. 나는 아직도 내가 사랑에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하지만 땅콩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사랑은 특별한 말보다 같이 걸어준 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제 땅콩은 나의 하루를 채워주는 존재이자 내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아빠도 그랬다는 걸 이제는 안다. 땅콩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배우게 해준 조용한 선생님이었다. 에필로그. 사랑은 소리내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고 행복은 함께 걸은 시간 속에 피어나는 것임을 나는 오늘도 땅콩과의 산책길에서 배운다. 걷는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의 사랑, 나의 행복을 안고서. 편집 저작으로서 프롤로그 폐허 속에서 피는 꽃. 어느 날 나는 무대에서 쓰러졌고 눈을 뜨자 이 세계에 있었다. 빛도 소리도 없는 공간. 사람들은 나를 상품이라 불렀고 내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나는 단 하나의 불빛을 보았다. 그녀는 혜연이었다. 검은 날개를 가진 시간을 넘나드는 존재. 사람들은 그녀를 추락한 천사라 불렀지만 나는 그녀를 내 멘토라 부른다. 일장 가면의 도시 이름 없는 아이돌. 나는 가면의 도시 에르다에서 노래하는 꼭두각시였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만 그 안엔 감정이 없었다. 감정이 허락되지 않은 아이돌 시스템 안에서 나는 웃는 법을 잃었다. 그때 혜연이 나타났다. 붉은 장미가 피어난 망토를 두르고 폐허처럼 황량한 내 내면에 들어왔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넌 살아있는 사람이지 조각상이 아니야. 감정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야. 다시 사용해봐. 이장 자기라는 이름의 숲을 걷다. 혜연은 나를 그녀만이 알고 있는 자기 숲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버린 감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내 분노, 수치심, 슬픔의 형상을 마주쳤다. 그 감정들은 괴물처럼 날 공격했다. 외면하면 괴물이 되고 마주하면 친구가 된다. 혜연.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의 이름을 불렀다. 불안아, 미안해. 수치야, 널 부정해서 미안해. 괴물은 울음을 터뜨리며 작아졌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3장 언어의 주문, 암시의 마법. 혜연은 나에게 매일 자기 암시 마법을 시켰다. 그녀는 주문처럼 매일 외우게 했다. 나는 내가 만든다. 불안은 날 죽이지 않아 나를 움직인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꿈속에 갇히지 않는다. 그 마법들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엔 어린 시절 나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나 기억해? 그 아이가 말했다. 나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나다. 혜연은 나를 심연의 무대로 데려갔다. 거긴 과거에 내가 무너졌던 무대였다. 조명은 피처럼 붉고 사람들은 검은 그림자였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혜연이 내 등을 밀며 외쳤다. 이제는 너 자신에게 무대해. 세상이 널 선택하지 않아도 너는 너를 선택할 수 있어. 나는 무대에 섰고 노래했다. 첫 음을 뱉는 순간 불길이 내 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건 고통이 아닌 정화였다. 나는 타오르며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5장 희망의 행성. 무대가 끝난 후 혜연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제 넌 희망의 행성에 씨앗을 심을 수 있어.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내 노래를 듣고 길을 찾을 거야.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작은 나침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나침반은 내가 진실을 외면할 때마다 심하게 흔들린다. 이제 나는 누군가를 위해 노래한다. 희망은 타인의 박수가 아닌 스스로를 껴안은 순간 싹 트는 거니까. 에필로그 나의 이름은. 나는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제 내 무대는 현실이자 신화다. 노래는 기억이자 선언이다.
내 이름은 상품이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이다. 마음의 나침반 저작으로서 태도에서 의지까지 나를 움직이는 6가지 힘. 프롤로그. 마음에도 방향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참 묘하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어느 날 문득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떠오른다. 방향 없이 흔들리던 어느 날 나는 마음속에 작지만 분명한 나침반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나의 태도, 목표, 생각, 감사, 긍정, 그리고 의지였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여정은 이 6가지 힘을 발견해가는 나의 작은 기록이다. 1. 태도. 세상을 대하는 나의 방식. 당신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진다. 존 맥스웰. 내가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고 느낀 날은 출근길 전철 안에서였다. 내 삶이 점점 수동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다. 왜 나는 늘 지치고 불안할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었다.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그 상황을 대하는 너의 태도를 바꿔봐. 멘토의 이 한마디는 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선택하기로 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결정하기로. 그 선택 하나가 내 삶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목표. 나침반이 향하는 곳. 목표 없는 삶은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태도가 바뀌자 자연스럽게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회사, 관계, 돈이 모든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A 사용지를 꺼내 나에게 물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거창할 필요는 없었다. 다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남기고 싶은 흔적을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떠오른 문장 하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목표가 생기자 내 하루는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 루틴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졌다. 목표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내가 발 딛고 설 자리가 되어 주었다. 3. 생각. 말보다 강한 무형의 힘.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결국 인생이 된다. 간디. 목표를 향해 가던 중 나는 또다시 벽에 부딪혔다. 작은 실수 앞에서 역시 난 안 되라는 생각이 나를 붙잡았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이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 멘토는 말했다. 내가 믿는 대로 인생은 움직여. 그날부터 나는 내 생각의 방향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오늘도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문장을 써 내려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생각은 조금씩 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행동을 바꾸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힘이었다. 4. 감사. 부족함 속에 숨어있는 풍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인생을 2배로 풍요롭게 만든다. 멜로디 PT.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도 문득 허전한 마음이 찾아오는 날이 있었다. 성과가 나와도 인정을 받아도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그 공허함은 감사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밤 작은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창밖의 햇살이 참 따뜻했다. 내 말을 들어준 친구가 고마웠다. 이 짧은 문장들이 내 마음을 채워갔다. 과거의 나는 내가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하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5. 긍정.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다. 긍정은 모든 걸 해결하진 않지만 시작은 가능하게 만든다. 노먼 빈센트 필. 감사를 시작하자 내 시야에 빛이 조금씩 들어왔다. 그러나 긍정은 단순히 잘 될 거야를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 실패 앞에서 나는 선택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그 생각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의 손전등처럼 작은 희망을 비춰줬다.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긍정은 내 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었다. 6. 의지.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달한다. 의지는 재능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 나는 결국 도전했다. 오랜 목표였던 라이프 코치 자격 시험에 응시했다. 결과는 불합격. 좌절했지만 그때 멘토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의지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보는 거야. 나는 다시 책을 폈고 다시 일어섰고 2번째 도전에서 합격했다.
그 경험은 내게 가르쳐줬다. 의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만 있으면 어떤 길이든 결국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에필로그 나침반을 꺼내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내 마음속에 감춰진 나침반을 꺼내는 여정이었다. 방향을 잃은 나에게 태도는 첫걸음을, 목표는 방향을, 생각은 프레임을, 감사는 충만함을, 긍정은 희망을, 그리고 의지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속에도 나침반은 있다. 이제는 당신의 방향을 정할 차례다. 책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채널. 행복한 그로서야. 작은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꾸준한 독서가 당신의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책으로 성장하는 곳 행복한 그로서. 한 권의 책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물다섯 눈빛은 빛났어. 세상은 모험 같았고 모두가 말했지만 잘 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남겨진 건 두려움뿐. 왜 나는 멈춰서 있었을까? 어디서부터 달라졌을까? 성공이란 멀리 있는 꿈이 아니야. 지금 여기 내 안에 있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마음속 불씨를 믿는 거야. 미션 대신 꿈을 오늘부터 다시 걸어가. 나는 내가 믿은 대로 살아. 목표는 흐릿해졌고 남의 길만 따라 걸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비밀은 너무도 단순해. 사람은 생각한 대로 돼. 마음이 가는 곳에 내 삶의 길도 열리네. 두려움은 잠시일 뿐. 용기는 하늘도 가까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면 보여. 빛을 먼저 주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꿔. 나는 내가 믿은 대로 살아. 31 오직 한 가지 그 목표만 바라볼게.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